통파 헬리오시티 7억 6천만 원 하락과 잠실 신축 8억 원 폭락은 이제 더 이상 뉴스에서나 보는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닙니다. 강남 불패라는 견고한 신화가 깨지는 소리가 송파를 넘어 서울 전역의 아파트 숲으로 선명하게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그토록 기세등등하던 집주인들로 하여금 호가를 수억 원씩 앞다투어 내리게 만들었는지 그 잔인한 숫자의 비밀을 오늘 이 자리에서 명명백백히 밝히겠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기 앞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회원 가입으로 이 채널의 소신 있는 목소리를 응원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지지는 더 깊고 날카로운 시장의 진실을 끝까지 파헤쳐 전해드리는 유일하고 강력한 동력이 됩니다. 아파트 시장을 지탱하던 가장 강력한 엔진이 갑자기 멈췄습니다. 30대라는 핵심 수요층이 시장에서 완전히 발을 빼기 시작한 것입니다. 최근 통계 자료를 보면 이들의 주택 구입 의사는 7년 만에 최저치인 29% 아래로 곤두박질 쳤습니다. 과거 마용성과 강남의 집값을 천정부지로 끌어올렸던 주역들이 이제는 무리한 투자가 인생을 망칠 수 있다는 공포를 현실로 마주하고 있습니다. 소득은 제자리 걸음인데 매달 갚아야 할 대출 원리금은 이미 감당할 수 있는 임계점을 넘어섰으며 결국 이들은 추격 매수가 아닌 손절과 관망을 선택하며 시장의 등 뒤로 돌아섰습니다. 29%라는 수치는 단순히 심리가 위축된 것을 넘어 시장을 움직일 연료 자체가 완전히 고갈되었음을 뜻하는 아주 위험한 경고등입니다. 서울 강서구 마곡지구를 보면 이러한 변화가 얼마나 급격한지 한눈에 알 수 있습니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대기업 직장인들이 무리하게 빚을 내서라도 진입하던 곳이었지만 지금은 급매물이 나와도 쳐다보는 사람조차 드문 실정입니다. 이들이 시장의 하한선을 받쳐주지 않으니 가격은 지지선도 없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구조가 고착화되고 있습니다. 과거 부동산 시장이 뜨겁게 달아오를 때는 이 비율이 항상 40% 이상을 유지하며 상승의 불씨를 지폈지만 이제는 그 에너지가 소멸되었습니다. 젊은 세대가 아파트를 자산 증식의 수단이 아닌 감당 불가능한 부채 덩어리로 인식하기 시작했다는 사실은 시장의 판도를 뒤흔들 결정적인 요소입니다. 이들은 이제 집을 사는 대신 전세나 월세로 발길을 돌리며 무리한 도박보다는 생존을 우선시하는 냉정한 자세를 취하고 있습니다. 결국 수요가 사라진 자리에 남은 것은 거래 절벽과 집주인들의 깊어가는 한숨뿐입니다. 그런데 단순히 집값이 비싸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30대가 시장을 외면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들의 숨통을 조이고 있는 진짜 정체는 매달 통장에서 무자비하게 빠져나가는 살인적인 이자 비용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들을 시장 밖으로 밀어낸 공포의 실체인 8% 금리라는 거대한 벽에 대해 더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대출금리가 8%에 육박한다는 것은 이제 더 이상 가정이 아닌 현실이 되었습니다. 통장에 찍히는 예금이자는 고작 2%대에 머물러 있는데 내가 내야 할 대출이자는 2배 이상 뛰고 있는 상황입니다. 은행들은 자기들 살 길을 찾느라 금리를 계속 올리고 있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영끌족들의 몫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가계경제를 가장 잔인하게 짓누르는 것은 바로 이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즉 DSR이라는 보이지 않는 족쇄입니다. 쉽게 말해 여러분이 한 달 내내 땀 흘려 번 돈의 절반 이상을 은행이 이자라는 명목으로 먼저 가져간다는 뜻입니다. 내 집을 가졌다는 안도감도 잠시뿐이며 매달 돌아오는 이자 상환일은 숨이 턱 막히는 공포의 시간이 되어버렸습니다. 아무리 아끼고 생활비를 줄여봐도 월급의 상당 부분이 이자로 빠져나가는 구조 속에서 집값이 오르기만을 기다리는 것은 밑빠진 독에 물 붓기와 다름없습니다. 시중은행의 가중 평균금리를 살펴보면 주택담보대출의 금리 상승세가 멈출 기미를 보이지 않습니다. 저축성 수신금리는 2.78% 수준인 반면 대출금리는 이미 4.24%를 넘어섰고 실제 체감하는 금리는 7%에서 8%까지 치솟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단 0.05%라는 작은 상승폭조차 수억 원의 빚을 진 이들에게는 매달 수십만 원의 추가 부담으로 다가오는 가혹한 숫자입니다. 이러한 고금리 기조가 4개월 넘게 이어지면서 이제는 버티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한계 가구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과거처럼 저금리 시대의 향수에 젖어
금리가 곧 내려가겠지라는 막연한 기대를 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시장 금리가 압박을 받는 상황에서 은행들은 대출 규모를 줄이는 대신 금리를 높여 수익을 보전하려 할 것이 뻔합니다. 결국 이 살인적인 이자 부담은 개인의 파산을 초래하고 시장의 급매물을 쏟아내게 만드는 가장 강력한 도화선이 됩니다. 높은 이자벽에 가로막혀 숨을 헐떡이는 시장의 모습은 단순히 통계 수치 이상의 절망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런 금리 압박보다 더 무서운 것은 내가 가진 자산의 가치가 소리 없이 녹아내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우리는 강남의 심장부인 송파에서 벌어지고 있는 믿기 힘든 가격 폭락의 현장으로 시선을 돌려보아야 합니다. 강남 불패의 상징이었던 송파구가 속절없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헬리오시티에서 7억 6천만 원이나 하락한 거래가 터지자 집주인들은 그야말로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그동안 송파구 아파트 가격은 서울 전체의 나침반 역할을 해왔지만 이제는 하락세의 선봉장이 되어 시장을 아래로 강하게 끌어내리는 가장 위험한 뇌관으로 돌변해버린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잠실의 자존심이라 불리던 신축 아파트 르엘 역시 가격 방어선이 처참하게 뚫렸습니다. 48억 원을 넘나들던 호가가 8억 원이나 빠진 40억 원대에 나오면서 자산가들조차 격세지감을 느끼며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평당 1억 원이라는 신화가 무너지면서 입지가 좋으면 무조건 오른다는 맹신은 깨졌고 이제는 아무리 좋은 곳이라도 살 사람이 없으면 그저 콘크리트 덩어리에 불과하다는 냉정한 시장의 법칙이 증명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올림픽파크 포레온의 충격적인 소식까지 더해지며 시장은 더욱 얼어붙고 있습니다. 메스큐라 6억 5천만 원 하락했다는 지표가 나오기 무섭게 전세호가마저 2억 원씩 뚝뚝 떨어지는 기현상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한때 50억 원까지 갈 것이라며 장밋빛 미래를 꿈꿨던 이곳이 이제는 전세 세입자를 구하지 못해 발을 동동 구르는 역전세난의 본거지가 될 위기에 처했으며 이는 곧 가격 하방 압력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집주인들이 자존심처럼 지키던 호가를 내린다는 사실에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절대 값을 안 깎아주겠다던 매도자들이 이제는 앞다투어 가격표를 고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거래 한두 건의 문제가 아니라 시장의 큰손들이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탈출을 시작했다는 뜻이며 결국 심리적 하한선이 무너진 시장은 이제 어디가 바닥인지 알 수 없는 끝없는 추락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서울의 핵심지마저 이토록 무참하게 무너지는 모습은 그동안의 거품이 얼마나 심각했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런 하락의 불길은 강남에만 머물지 않고 이미 서울 경계선을 넘어 경기도 전역으로 걷잡을 수 없이 번져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수원과 용인 그리고 의왕에서 벌어지고 있는 수억 원대 연소의 하락이 어떻게 서울의 숨통을 다시 한번 조이게 될지 그 파괴적인 경로를 면밀히 분석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수원 아파트값이 무려 9억 원이나 주저앉으며 경기권 하락의 서막을 알렸습니다. 용인 역시 6억 6천만 원이 허공으로 증발하며 집주인들의 가슴에 대못을 받고 있습니다. 경기도 전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터져나오는 이 막대한 하락폭은 단순한 조정을 넘어 수도권 외곽의 심리적 지지선이 통째로 붕괴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아주 참혹하고 냉정한 시장의 성적표입니다. 의왕과 고양에서도 각각 5억 원 중반대의 하락 소식이 매일같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김포 또한 4억 9천만 원이 빠지며 하락 행진에 본격적으로 가담한 모양새를 보입니다. 경기권 핵심 도시들이 이렇게 힘없이 무너지는 근본적인 이유는 산더미처럼 쌓여만 가는 미분양 물량과 더불어 서울에서 밀려난 실수요자들이 이제는 외곽의 거품조차 감당할 수 없다는 판단하에 시장에서 완전히 발을 떼버렸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경기도의 하락 파동은 결국 서울의 심장부를 향해 거세게 역류하기 시작했습니다. 수도권 외곽이 무너지면 그 공포는 고스란히 서울의 중저가 단지를 거쳐 핵심지로 번지는 것이 시장의 생리입니다. 그동안 경기권 아파트값이 서울의 높은 가격을 정당화해주던 든든한 받침대 역할을 해왔으나 이제 그 받침대가 썩어 문드러지면서 서울 핵심부조차 하방 압력을 피할 수 없는 도미노 현상의 소용돌이에 깊숙이 휘말리게 된 것입니다. 급매물은 쌓여만 가는데 집을 사겠다는 매수자는 눈을 씻고 찾아봐도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시장을 떠받치던 눈먼 돈과 유동성은
고금리의 파도 속에 이미 메마른 지 오래입니다. 집주인들이 아무리 다급한 마음으로 호가를 수억 원씩 낮춰 시장에 내놓아도 이미 차갑게 식어버린 매수 심리를 되돌리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며, 이러한 연쇄 하락은 결국 대한민국 부동산 자산 가치의 대대적인 재편이 시작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수도권 전역을 덮친 이 하락의 그림자가 과연 어디까지 길어질지 가늠조차 하기 힘든 시기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진짜 주목해야 할 더 충격적인 사실은 아직 따로 남아 있습니다. 과연 한국은행이 왜 2015년이라는 아주 구체적인 과거의 시점을 적정 가격으로 지목하며 경고장을 날렸는지, 그 속에 숨겨진 통계적 진실과 무려 10년이라는 세월의 간극이 주는 의미를 이제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한국은행에서 아주 의미심장한 보고서를 하나 내놓았습니다. 지금의 집값이 정상으로 돌아가려면 2015년 수준까지 내려와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인구 구조의 변화와 실질적인 소득 수준을 고려했을 때 2015년의 가격대가 한국 사회가 감당할 수 있는 가장 적정하고 건강한 지점이라는 분석이 그 핵심을 이루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몇 년 동안 미래의 가치를 너무 과하게 끌어다 썼습니다. 무려 10년 뒤인 2036년의 집값을 미리 당겨서 거래했던 셈입니다. 현재를 사는 사람들이 미래의 가치를 미리 지불하고 집주인들만 배를 불리는 기형적인 시장 구조가 형성되면서 새롭게 시장에 진입해야 할 사람들은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의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집값의 농축도가 이미 10년을 앞서갔다는 사실은 곧 지금의 가격이 얼마나 허황된 신기루 위에 세워졌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집값과 소득의 비율을 나타내는 지표인 PIR 수치가 이를 명확히 증명합니다. 세계적인 기준과 비교해봐도 서울의 집값은 소득 대비 지나치게 과열되어 있습니다. 거품이 가득 낀 가격은 결국 경제의 활력을 떨어뜨리고 소비를 위축시키는 악순환을 만들기 때문에 한국은행은 이 비정상적인 흐름을 다시 예전의 정상적인 궤도로 돌려놓아야 한다고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가격이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제자리를 찾아가는 과정이라는 시각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2015년 가격으로의 회귀는 누군가에게는 가혹한 현실로 들릴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것이 전체 시장이 다시 생존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비정상이 정상화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통증은 피할 수 없겠지만 낡은 거품을 걷어내고 튼튼한 토대를 다시 쌓아야만 우리 경제가 다시 건강하게 숨을 쉴 수 있다는 점을 데이터는 분명하게 가리키고 있습니다. 미래를 담보 잡았던 무거운 빚의 굴레를 벗어던져야 할 때가 왔습니다. 이제 시장의 거품은 서서히 걷히고 있으며 그 빈자리를 냉혹한 현실이 채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거대한 변화의 배후에는 시장을 정상화하겠다는 정부의 아주 강력한 의지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다주택자들을 압박하고 시장의 자금줄을 옥죄는 정부의 전략이 구체적으로 어떤 숫자로 나타나고 있는지, 그 날카로운 통제 정책의 실체를 지금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부의 정책 기조가 이제는 확실히 돌아섰습니다. 이전 정부들처럼 적당히 규제하는 신용만 하던 시대는 끝났습니다. 현재 지도부는 부동산 시장의 비정상적인 가격 폭등을 가계경제를 좀먹는 암적인 존재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뿌리 뽑기 위해 매우 정교하고도 강력한 조세 정책과 금융 규제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서울의 평균 거래 금액 추이를 보면 정부의 의지가 수치로 증명됩니다. 지난 4월만 해도 45억 원에 육박하던 평균 거래가가 올해 2월에는 21억 원 수준으로 반토막이 났으며, 이러한 극명한 갭 차이는 시장의 자금줄이 얼마나 옹색하게 조여지고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줍니다. 정부는 금융시장에서의 성공을 발판 삼아 이제는 부동산 시장에서도 성과를 내기 위해 다주택자들을 향한 세금 압박의 강도를 높이고 있으며, 이는 단순한 압박을 넘어 시장의 구조적 개혁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회에서 논의 중인 다주택자 대상 누진세 강화 방안은 집을 여러 채 가진 이들에게는 사형 선고나 다름없습니다. 집을 가지고만 있어도 막대한 세금이 부과되는 구조가 정착되면서 버티기만 하면 언젠가 오른다는 다주택자들의 믿음은 이미 산산조각이 나버렸습니다. 정부는 국민의 피눈물을 닦아주겠다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
가격 하락을 유도하는 정책적 펌프질을 멈추지 않고 있으며, 이러한 흐름은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시장에 쏟아낼 수밖에 없는 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제 부동산 시장을 만만하게 보고 있습니다. 금융시장에서 이미 큰 흐름을 잡아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통제 가능한 영역 안에서 집값을 하향, 안정화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행동에 옮기고 있는 것입니다. 정부의 글 하나하나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이유는 그들이 제시하는 정답지가 결국 시장의 가격표를 바꾸는 실질적인 힘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며, 이는 곧 부동산 시장의 전성기가 완전히 막을 내렸음을 시사합니다. 강력한 정부의 의지 앞에 다주택자들의 기세는 꺾였고, 시장은 이제 냉혹한 청산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팔고 싶어도 팔리지 않는 거래 절벽과 그로 인한 현금화의 어려움이 극에 달했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우리는 왜 지금의 아파트 시장이 물 한 모금 마시기 힘든 사막처럼 변해가고 있는지, 그리고 그 속에서 현금화라는 마지막 비상구가 닫히고 있는 실태를 구체적으로 파헤쳐보겠습니다. 시장에 돈이 돌지 않습니다. 아파트 거래량은 7년 만에 최저치를 찍었습니다. 한때는 매물이 나오기가 무섭게 팔려나갔지만, 이제는 집주인이 가격을 수억 원씩 깎아내려도 사겠다는 사람을 구경조차 할 수 없는 지독한 거래 절벽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자산시장에서 가장 무서운 것은 가격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할 때 팔 수 없는 상태, 즉 현금화가 불가능한 상황에 빠지는 것입니다. 손파구 일대의 아파트 매도 대기 시간을 보면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알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한 달이면 해결되던 거래가 이제는 1년을 기다려도 성사될지 장담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으며, 이는 시장의 모세 혈관이 완전히 막혀버렸음을 의미합니다. 한국인들의 특성상 내 자산이 돈으로 빠르게 바뀌지 않을 때 느끼는 분노와 불안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급하게 돈이 필요해 집을 내놓아도 시장은 묵묵부답이고 결국 급급매라는 이름으로 제사를 깎아먹는 경쟁만이 남게 되었습니다. 코가를 내린다는 행위는 매도자가 항복 선언을 했다는 뜻입니다. 주포 세력들이 이미 현금을 챙겨 시장을 떠난 자리에 남겨진 것은 거품이 가득 낀 아파트를 부여잡고 고통받는 개인들 뿐입니다. 자금이 풍부한 시장은 계속해서 성장하지만 지금처럼 자금줄이 옹색하고 바짝 말라가는 사막 같은 지형에서는 하락의 속도가 상상보다 훨씬 빠를 수밖에 없습니다. 아파트는 이제 수익을 주는 보물단지가 아니라 내 발목을 잡는 무거운 족쇄가 되어가고 있으며, 현금화의 골든타임은 이미 우리 곁을 지나쳐가고 있습니다. 실거래가가 왜 안 빠지는지 의문을 갖는 분들이 많지만, 호가가 무너지는 것이야말로 진짜 하락의 강력한 시그널입니다. 시장의 심리적 저항선은 이미 끊어졌고, 매수자들은 이제 더 낮은 가격을 기다리며 느긋하게 지켜보는 공격적인 관망세를 취하고 있습니다. 결국 팔리지 않는 자산은 숫자에 불과한 껍데기일 뿐이며, 우리는 지금 그 화려했던 껍데기가 하나둘씩 벗겨지며 민낯을 드러내는 역사의 현장에 서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의 전성기를 이끌던 유동성의 잔치는 끝났습니다. 이제는 누가 더 빨리 이 난장판을 빠져나가느냐의 싸움이 되었으며, 현금을 쥐고 있는 사람만이 최후의 승자가 될 수 있는 냉혹한 현실이 눈앞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모든 데이터와 현상들은 결국 하나의 결론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바로 거품의 종말과 새로운 가격 질서의 시작입니다. 부동산으로 돈을 벌던 화려한 시대는 이제 완전히 끝났습니다. 이제는 누가 더 잘 버느냐가 아니라 누가 더 빨리 살아남느냐가 가장 큰 과제가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확인한 7억 6천만 원의 하락과 29%라는 수요 실종, 그리고 8% 금리는 단순한 통계 수치가 아니라 무너져 내리는 시장이 여러분에게 보내는 마지막 탈출 신호이자 경고입니다. 지금 당장 눈앞의 현실을 외면하는 것은 스스로를 벼랑 끝으로 내모는 것과 똑같습니다. 한국은행이 제시한 2015년 가격 회기설은 우리에게 거품을 걷어내라고 냉정하게 명령하고 있으며, 지난 10년 동안 무리하게 끌어다 쓴 미래 가치가 얼마나 위험한 도박이었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과거의 고집과 환상으로는 이 거대한 위기의 파도를 절대 넘길 수 없으며, 변화를 거부하는 이들에게 남는 것은 결국 감당할 수 없는 부채의 무게뿐입니다.
선택은 여러분의 몫이지만 시간은 결코 우리 편이 아닙니다. 오늘 전해드린 모든 내용은 시장 데이터에 근거한 분석일 뿐이며 어떠한 경우에도 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의 근거로 사용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모든 결정은 본인의 판단에 따라 신중하게 내리시길 바라며 여러분의 자산이 헛된 환상 속에 무너지지 않고 안전하게 지켜지기를 진심으로 기원하며 오늘 순서 마치겠습니다.